퇴직한 지 2년째 되는 봄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죠. 이젠 출근할 곳도 없는데 몸은 아직 회사 시계에 묶여 있었습니다. 부엌 시계는 멈춘 듯 초침이 느리게 움직였어요. 정우는 낡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곁엔 오래된 가죽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죠. 안에 영숙의 가방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 그 가방은 여전히 거실 구석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걸 열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두고 싶었죠. 마치 그 안에 아직도 그녀의 온기가 남아있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마음이 자꾸 쓰였습니다. 라디오를 켰는데 낯선 남자의 사연이 흘러나왔거든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그 한마디가 가슴 한구석을 세게 건드렸습니다. 정우는 무심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그 가방을 손끝으로 잡았습니다. 가죽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죠.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자 희미하게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많이 바랬을 텐데도 그 냄새는 그날 그대로였어요. 가방 안엔 작은 거울, 낡은 지갑, 그리고 접힌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쪽지를 꺼내 들었어요.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죠. 정우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나만의 선택이에요. 당신이 언젠가 알게 될 날이 오겠죠.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죠. 나만의 선택이라니 무슨 뜻이지?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참 동안 그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는 허리를 숙여 그 종이를 다시 주워들고 손끝으로 글씨를 더듬었습니다. 글씨 끝에 번진 잉크 자국이 마치 눈물처럼 보였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아내 영숙은 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깊어도 그는 늘 피곤하다는 이유로 외면했죠. 둘이 좀 알아서 지내. 나는 몰라. 그게 그의 습관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보, 나 너무 지쳐요. 그때마다 그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날에도 그랬죠. 여보, 내일 병원에 좀 다녀올게요. 그냥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그래, 다녀와.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정우는 가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지갑 아래에서 병원 영수증이 나왔고 날짜는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그 옆에는 낯선 명함 하나가 있었습니다. 병원 상담실장 윤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정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윤기. 낯익은 이름이었죠. 예전에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설마.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왜 그 남자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병원 상담이라더니 정말 상담이었을까? 정우는 다시 쪽지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나만의 선택이에요. 그 문장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혹시 그 선택이 나를 벌주기 위한 건 아닐까? 그는 스스로를 비웃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지 설마. 하지만 웃음은 금세 사라졌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들렸어요.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는 매일 아침 그 쪽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무언가가 자라났죠. 그건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그래, 영수가.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었다면 그 이유를 내가 반드시 알아내야지.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잔잔한 호수 같던 얼굴 위로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창밖엔 붉은 노을이 번졌습니다. 그 노을빛 아래서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죠. 너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 이제 내가 찾아가겠다. 그날 이후 정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거실에 앉아 쪽지를 꺼내 읽었죠. 그 종이 위에 문장 하나가 그의 마음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나만의 선택이에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왜 그 말을 남겼을까? 누구에게 무엇에 미안했던 걸까? 시선이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로 향했습니다. 그 위엔 여전히 명함 한 장이 놓여 있었죠. 병원 상담실장 윤기. 그 이름이 다시 마음속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정호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 병원으로 가보기로. 병원 대기실은 생각보다 밝고 차분했습니다. 그는 접수 창구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 윤기 실장님 계십니까? 직원이 잠시 정호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윤기 실장님이요? 아, 오늘 오전엔 외근 중이세요. 정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병원 복도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얀 벽, 약품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심전도 삔하는 소리. 모든 게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혹시 누구 찾으세요? 정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예, 제 아내가 이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요. 혹시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영숙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던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당시 정신건강 상담으로 오셨네요. 담당자는 윤기 실장님이시고요. 정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 걸린 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담실이. 그 문 앞에 아내가 서 있었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망설였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때였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혹시 김영숙 씨 남편분이십니까? 정우가 돌아보자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명찰엔 윤기라고 적혀 있었죠. 예, 제가 정우입니다. 윤기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아직도 그분을 잊지 못하셨군요. 제 아내를 기억하십니까? 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윤기의 표정엔 깊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부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다 보면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미워질 수도 있나요? 정우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많이 지쳐 계셨습니다. 특히 어머니와의 문제로요. 그 말에 정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압니까? 윤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그날 부인께서 그러셨습니다. 남편은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정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굳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기는 서랍을 열어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부인께서 남기고 간 겁니다.
언젠가 남편분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정호의 숨이 막혔습니다. 윤기가 봉투를 내밀었죠. 그 위엔 익숙한 글씨로 쓰인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호에게. 그는 손끝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모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영숙과 윤기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병원 앞 봄 햇살 아래에서 그녀의 미소는 분명했지만 어딘가 슬펐습니다. 메모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죠. 당신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던 만큼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했어요. 정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문장은 칼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윤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부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부인 사이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투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날 이후 제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게 괜찮아요. 미움이라도 나를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정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눈물 위로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가 뭘 원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네요. 그는 봉투를 품에 넣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병원 문 밖으로 나오자 붉은 노을이 저녁 하늘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빛 아래서 그의 눈빛은 더 깊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래, 영수가. 너를 그렇게 만든 세상. 이제 내가 직접 마주하마. 그의 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복수는 진짜로 시작되었습니다. 윤기를 만난 그날 밤 정호는 단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쪽지, 병원에서 받은 메모, 그리고 사진 한 장. 그 모든 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사진 속의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기쁨보다 슬픔이 섞인 표정. 그 옆에 남자 윤기. 그의 시선은 영숙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멀리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너 그날 무슨 생각이었니? 그는 다시 메모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던 만큼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했어요. 나를 지켜야 했어요. 그 문장의 마지막 점 하나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윤기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래전 직장 동료였기에 윤기의 집도 출근길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죠. 며칠 동안 그는 멀리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윤기의 집 앞에는 밤마다 낯선 차량이 한 대씩 멈춰 섰습니다. 잠시 머물다 사라지곤 했죠. 정호는 그 차의 번호를 적었습니다. 며칠 뒤 그 번호의 주인을 찾아냈습니다. 보험사 직원 명단 속 오세진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름 옆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기 배우자. 정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배우자? 그는 곧장 윤기의 병원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그 두 사람을 보았죠. 창가 자리 윤기와 한 여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년의 세련된 여성이었어요. 짙은 와인색 코트를 입고 눈빛은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아직도 그 여자 생각해? 윤기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떠났어.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 남편 주변을 맴도는 거야? 이제 그만 잊어. 다 지난 일이잖아. 윤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끝난 일이 아니야.
그녀의 죽음에는 뭔가 있어.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카페 바깥에 앉아있던 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끝이 부서질 듯 강하게 조여졌죠. 역시 뭔가 있는 거야. 그는 곧장 차량 번호를 다시 조회했습니다. 오세진.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습니다. 기억의 한 구석이 스멀스멀 되살아났죠.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오래된 결혼식 앨범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양가 가족들이 함께 있었죠. 그중 한 장, 축하객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한 여인.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오세진. 정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영숙의 친구였습니다. 결혼식 사회를 보며 웃던 그 밝고 다정했던 여인. 오세진, 내가 왜? 그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낡은 전화번호부를 뒤졌습니다. 번호는 바뀌어 있었지만 그녀가 운영하는 보험 지점의 주소는 남아 있었죠. 정호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밤길 끝 불빛이 새어나오는 사무실 창문. 안에서는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윤기 오빠는 그 여자 때문에 망가졌잖아. 결국 그 남자도 자기 손으로 무너질 거야. 정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죽인 채 문 앞에 섰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망가졌다고? 그럼 영숙이의 죽음에 내가? 그의 주먹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죠. 하지만 그 순간 문 안에서 또 다른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 남자 아직도 모를 거야. 그녀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정호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죠. 그래, 결국 너희였구나. 그는 문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 만큼 굳어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노을이 깔린 강둑에 앉았습니다. 담배 한 개비에 불을 붙였죠. 오랜만에 피어올린 연기가 천천히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영수가 내가 원했던 선택, 그게 이거였니?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할 차례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잔잔한 노을빛 아래 한 남자의 복수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밤새 창밖엔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두드리듯 정호의 귓가를 쳤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불빛 아래로 피어오른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지며 마치 아내의 목소리처럼 사라졌습니다. 그의 손엔 아직도 그 쪽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나만의 선택이에요. 그 문장을 볼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선택이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죠. 그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끝을 봐야겠다. 오세진이 운영하는 보험지점은 시내 외곽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는 문 앞에서 정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 서류 더미와 전화벨 소리가 얽힌 공기 속에서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누구시죠? 그녀의 눈빛이 순간 멈췄습니다. 정호는 조용히 말을 꺼냈죠. 저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영숙의 남편입니다. 짧은 정적. 그리고 오세진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밑바닥엔 미세한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녀 앞에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시죠? 그녀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걸 어디서?
윤기 씨에게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민 겁니까? 오세진은 한참 침묵하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역시 윤기 오빠는 아무 말도 못했군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내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약했죠. 정호의 이마에 주름이 깊게 잡혔습니다. 약해서 죽었다고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한 거잖아요. 아니요. 오세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우린 도와주려 했어요. 당신이 몰랐을 뿐이에요. 정호의 눈이 좁혀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세진은 서랍을 열어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죠. 이건 그녀가 제게 맡긴 진단서예요.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암이었어요. 말기. 정호의 손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종이를 받아들었죠. 글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번져 글씨가 뭉개졌습니다. 오세진은 낮은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는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 당신의 무관심, 그 모든 게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엔 이렇게 말했죠. 나를 잊게 하려면 미움이라도 남겨야겠다. 정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그 쪽지, 그건. 오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원망하길 바랐던 거예요. 그래야 당신이 덜 아플 거라 생각했겠죠. 정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한 방울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그녀가 윤기를 만난 건 그녀는 상담을 빙자에 부탁했어요. 자신이 떠난 뒤 남편에게 전해달라고요. 내 진실을 천천히 알려달라고. 정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맞아요. 오세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녀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잠시 방 안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호는 진단서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묻듯이 그러나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이걸 숨겼습니까? 오세진은 고개를 숙였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건 제가 그녀를 사랑했으니까요. 정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오세진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의 절망을 이용한 건 윤기 오빠였어요. 그녀의 병을 알고도 도망쳤거든요. 난 그걸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정호의 손이 움켜쥐어졌습니다. 결국 당신들 모두가 그 아이를 망친 거군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세진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호 씨 복수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입니다. 정호가 문을 나서자 창밖의 빗줄기가 더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그의 발밑으로 튀는 빗방울이 마치 쏟아지는 기억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수가, 내가 감춘 진실, 이제 내가 세상에 드러내겠다. 비가 멈춘 새벽, 정호는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여러 장의 쪽지와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죠. 윤기에게서 받은 편지, 오세진이 건넨 진단서, 그리고 자신이 모아온 기록들.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이미 예전에 그 순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을 찾아 나선 마지막 증인 같은 얼굴이었죠. 그는 조용히 아내의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결혼 초에 그녀가 직접 만든 수납함이었어요. 그 안엔 편지, 사진, 여행 티켓, 그리고 바닥엔 낡은 봉투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겉면엔 익숙한 글씨. 정우에게. 하지만 너무 늦게 읽지 않길 바라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 위엔 그녀의 글씨로 빼곡히 적힌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요. 미안해요. 나는 당신이 나를 미워하길 바랐어요. 그래야 당신이 덜 아플 것 같았거든요. 정호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종이를 움켜쥐며 미세하게 떨렸죠. 나를 괴롭힌 건 어머니의 말도 세상의 시선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당신의 침묵이었어요.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이상하죠? 나는 끝까지 당신을 미워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당신이 나를 미워해줬으면 했어요. 그래야 내 사랑이 완전히 끝날 것 같았거든요. 정우는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이 막힌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영수가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마 진실을 알게 된 거겠죠. 그렇다면 하나만 약속해줘요. 복수하지 말아요. 내가 원한 건 끝이 아니라 당신의 새벽이에요.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정우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미소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복수가 아니라 새벽이라. 그때 탁자 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윤기. 정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에 뜬 이름만 바라보다 천천히 꺼버렸습니다. 그에게 복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아내가 남긴 그 새벽을 맞이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진짜 원인이 결국 자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정우는 어머니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사진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속엔 젊은 시절의 영숙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참 착했지. 그 한마디에 정우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왜 이제야 그런 말을 하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땐 나도 어리석었지. 내가 그 아이를 택했을 때 나는 내 아들을 잃은 것 같았거든. 정우는 한참 말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 아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죠. 방 안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오랜 세월의 미움과 후회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우의 마음엔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끝으로 마지막 문장을 더듬었습니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당신은 꼭 살아있어야 해요. 그래야 내 사랑이 헛되지 않으니까. 그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엔 노을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영수가, 넌 나를 벌주려던 게 아니라 살리고 싶었던 거였구나. 그의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방 안엔 잔잔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노을빛이 남아있는 하늘 아래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영수가, 이제 알겠어. 정말 고마워. 밤은 깊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정우는 오래된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그 불빛 아래 어머니의 그림자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정우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은 문고리 위에서 멈춰 있었고 가슴은 오래된 기억을 꺼내듯 묵직하게 뛰고 있었죠. 그는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삐걱 오래된 경첩 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릎 위엔 낡은 사진첩이 놓여 있었죠.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 그리고 환하게 웃는 아내 영숙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말없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긴 침묵 끝에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밤에 웬일이냐? 정우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사진 아직 가지고 계셨네요. 어머니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는 참 착했지. 괜히 내가 고집을 부렸어. 정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제서야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땐 몰랐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 자식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그건 미움이었더라.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빛에 반사돼 반짝였죠. 어머니, 그날 아내가 떠나기 전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너무 심했어. 그 아이가 방으로 들어오길래 한마디 하려다 멈췄지. 근데 그 아이가 그러더라. 어머니, 이제 저 괜찮아요. 이제 진짜 괜찮아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다고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말이 너무 이상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건 이별의 인사였던 것 같아.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머니를 미워하지 말아요. 그분도 결국 나를 사랑했을 거라 믿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말을.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따라 흘러내렸죠. 정우는 조용히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그 아이가 원한 건 미움이 아니었어요. 우리 둘 다 용서받길 바랐을 뿐이에요. 방 안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돌아가신 뒤 나는 내가 세상의 전부였어. 그래서 그 아이가 널 빼앗아가는 것 같았지. 그게 죄였어.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죄, 이제 제가 함께 지겠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정우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영숙이가 하늘에서 본다면 이제 웃겠지.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조금은 웃을 거예요. 그날 밤 방 안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바람이 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정우는 문득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여보. 당신이 어머니를 안아줬으니 이제 나도 편히 쉴 수 있겠네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노을이 스며들 듯 그의 마음속에도 잔잔한 평화가 흘러들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을 지새운 정호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죠. 하늘은 아직 어둡지만 동쪽 끝엔 희미한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빛을 바라보다가 탁자 위에 아내 편지를 손에 들었습니다. 편지 가장자리는 이미 손때와 눈물로 닳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영수가. 너는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해 간 거였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엔 분노 대신 따뜻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서류와 사진, 병원 기록, 진단서, 상담 보고서들을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차곡차곡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겉면에 한 줄을 적었죠. 진실은 복수가 아니다. 그는 그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골목 사이로 스며들 무렵 정우는 병원 앞에 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단단했습니다. 윤기가 출근하던 시간, 병원 정문 앞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윤기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정우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정우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경찰에 제출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내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윤기가 봉투를 조심스레 받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저는 그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대화가 흩어지는 사이 정우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서로 탓하지 맙시다. 그 사람은 우리 둘 다 용서했을 겁니다. 윤기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등을 돌려 걸었습니다. 아침빛이 번지는 거리,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노을이 아닌 새벽의 빛이었죠. 며칠 후 정우는 작은 원고 묶음을 들고 동네 신문사로 향했습니다. 문 앞엔 시민수기 공모 잊지 못한 사람들, 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기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목은요? 정우는 잠시 생각하다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쪽지 한 장. 그렇게 해주세요. 그는 원고를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이건 복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이 얼마나 미안해질 수 있는가, 그걸 남기고 싶었습니다. 기자는 원고를 받아 조심스레 읽었습니다. 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나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야 안다. 사랑은 지키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다. 그날 저녁 정우는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켰죠.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라디오 진행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한 독자의 사연을 전합니다. 그녀가 남긴 쪽지 한 장. 사랑은 미움보다 길고 후회보다 깊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요. 복수 대신 기억을 택한 당신이. 그게 바로 내가 바라던 새벽이에요.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 아주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창밖엔 노을빛이 아닌 새벽의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정우의 그림자는 평온하게 녹아들었습니다. 늦은 오후 정우는 작은 마을 우체국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엔 낡은 등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발신인 란에는 병원 보관함 김영숙, 그리고 우측 하단엔 흐릿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 전, 직원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보관된 우편인데요. 수취인이 정우님에게 1년 후 전달로 되어 있습니다. 정우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봉투를 품에 안고 우체국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노을이 산등선을 넘어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그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쓰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카드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날의 두 사람이 있었죠.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 그녀의 손엔 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꽃이 마치 지금의 그에게까지 건네지는 듯했죠. 정우는 카드의 글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지금쯤이면 내 이야기를 다 알게 되었겠죠. 많이 울었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만 울어요. 내가 남긴 건 슬픔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끝으로 글씨를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손길이 닿은 듯했죠. 당신은 늘 무뚝뚝했지만 그 속엔 따뜻함이 있었어요. 나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미워할 수 없었어요.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수가, 난 너를 미워한 적이 없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드의 글씨가 마지막 구절로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내 마지막을 알게 되면 분명 나를 원망하겠죠. 하지만 이제는 알 거예요. 내가 떠난 이유가 사랑이었음을. 정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을빛 속에서 그녀의 글씨를 바라봤죠. 이제 당신의 시간이에요. 내가 그토록 바라던 새벽을 당신이 대신 살아주세요. 그게 내 사랑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는 마지막 줄을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을빛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래, 영수가. 이제 내 부탁을 지킬게. 그는 사진을 품에 넣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강물은 석양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정우는 강둑을 따라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의 발자국마다 빛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은 떠나도 남는 거구나. 그 말과 함께 그의 눈가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잔잔한 미소만이 남아 있었죠. 노을이 완전히 내려앉자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붉게 타오르는 하늘과 바람에 흔들리는 그녀의 이름 하나였습니다. 영수가 잘 가. 그리고 고마워. 그날 밤 정우는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죠. 탁자 위엔 그녀의 편지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술 한 잔을 따라 사진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편히 자라. 잔을 내려놓은 그의 손끝이 살짝 떨리더니 곧 멈췄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마치 그녀가 미소 짓는 걸 본 듯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된 노을처럼 따뜻하게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